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들어가는 그리고 수능 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 수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지수하고 로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쭉 이어져요. 근데 이제 지수라는 단원이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게 꽤 어렵다고 자꾸 느끼거든. 근데 선생님이 경험해 본 결과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잘 안 되면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자꾸 생각해서 문제 유형만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응용이 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은 지수하고 로고를 공부하면서 용어 위주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 자, 지수 첫 번째 단원인데 공부할 때 일단 머릿속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의 N제곱, 요거 먼저 기억을 해놓고 보자고.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단어가 이제 거듭 제곱이야. 거듭 제곱은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썼을 때 2를 계속해서 3번 곱하고 있다. 이걸 국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2를 몇 번 곱하고 있다? 3번 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거지. 뭐라고? 2를 3번 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도 너와 같은 의미라는 거 약속해두면 우리가 기억해두고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자, 얘도 국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A를 4번 곱하고 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A를 4번 곱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곱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거듭해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계속 곱하고 있다의 뜻이 거듭제곱인 거야. A를 반복해서 4번 곱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아래 써 있는 곱하는 애 있잖아. 그지? 곱하는 애를 누구라고 부른다? 미치다 라고 부르고요. 곱해주고 있는 반복하는 횟수를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원 지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행위예요. 반복해서 곱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수로서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된다. 여러분들 거듭제곱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곱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뭐 참고로 얘기해주면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얘를 국어적으로 표현해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2를 4번 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거를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2를 반복해서 4번 더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사소하게 쓰던 거였는데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다가 바로 곱하기고요.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한다가 지수였던 거지. 그지? 그래서 더하기의 반복을 곱하기로 간단하게 썼던 것처럼 곱하기의 반복을 지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용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거듭, 제곱, 근이 되겠죠. 자, 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하려면 단어를 머릿속으로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뭐 용어에 대한 얘기가 뭐다를 떠올리기 전에 거듭 제곱근을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보는데 이런 거 하나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x의 a 제곱이 b다라는 이렇게 생긴 등식 하나 좀 떠올려 놓고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어떤 수 x가 있었습니다. 4번 곱해서, 그지? 8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나? 조금 더 쉬운 걸로 해볼까? x의 제곱이 4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죠? 여기서 x를 우리가 뭐로 배웠어? 제곱근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거듭이라는 말 빼고 제곱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제곱근인데 그 단어가 빠진 거거든? 제곱근이다.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뭐라 그랬어?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근본이 되는 x가 누구냐? 우리는 너를 누구라고 부른다? 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누군지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누구라고 쓰자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근호를 사용하는 거 처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요 근호가 바로 2제곱근. 거듭 제곱근 중에서
반복해서 만드는, 제곱해서 만드는 근본이 되는 수 중에서 2제곱근을 갖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에서는 이제 2제곱근뿐만 아니라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그래야 되는. 그래서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근본이 되는 그 뿌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거듭제곱근,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요 x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그지?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을 표현을 좀 먼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그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4번 곱해야지 8이 되는 그 근이래. 이 근을 어떻게 구해주면 될 거냐? 방법이 없으니까 뭐로 표현해주면 된다? 루트로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번 곱해서 누가 됐다? 8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곱근이 아니라 4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겠죠? 4제곱근.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싶어. 우리가 로그로 넘어가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 얘기인데, 자, 1 나누기 2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뭐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되는데, 우리 얘 뭐라고 쓰니? 2분의 1이라고 쓴단 말이지. 자, 요게 요게 지금 분수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냐면, 1이라는 애를 2로 나누었을 때의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이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하고 1하고 2가 만나서 뭘 나타내고 있다? 2를 2로 나눈 수. 그래서 얼마가 되는 애? 소수로 바꿔보면 0.5 정도 되는 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지? 뭐 1 나누기 3, 3분의 1이라는 분수도 생각해보면 1이라는 애하고 3이라는 애,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 그지? 요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하고 만나서 새로운 수가 만들어진 거지. 얘를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예 1 나누기 3을 나타내는 수 이렇게 읽지 않잖아. 그지? 그냥 자연스럽게 3분의 1이라는 어떤 하나의 수를 다루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 그지? 여기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안 될까? x를 5 제곱했는데 7이 됐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1이라는 애를 3으로 나누면 어떤 수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 어떤 수를 갖다가 궁금해한다. 근데 뭐라고 쓰자? 너를 갖다가 2를 3으로 나눈 수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x를 5번 곱해서 7이 되는 수다? x를 5번 곱해야지 7이 되는 수? 그지? 어떻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5제곱근이다. 7을 만들어내는 5번 곱했을 때 7이 만들어지는 그런 숫자를 이렇게 루트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떤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5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 그리고 근을 나타내는 그지? 근을 나타내는 요 기호 루트라는 기호하고 합쳐져서 뭐한다? 새로운 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밑이 누군지 궁금할 때 그지? 거듭제곱 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 밑이 누군지 궁금할 때 밑에 대한 표현은 분수에 대한 표현에서 나타내는 이런 기호처럼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수를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수라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밑에 대한 표현 어떻게 표현할 거다? 루트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루트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된 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줄 거에 대한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듭제곱 근인데 그지? 근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말 그대로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것처럼 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거듭제곱 근은 반드시 요렇게 생긴 등식에서 근을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x의 제곱이 3이 됐으면 좋겠다. 그지? x의 세제곱이 3이 됐으면 좋겠다. x의 4제곱이 3이 됐으면 좋겠다. x의 5제곱이 3이 됐으면 좋겠다. 자,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라고요? x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 뭐야? 이 등식에서 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x라는
그는 뭐다? 두 번을 곱해야지만 얼마가 만들어진다? 3이 되는 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근으로 사용해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x가 누구다? 세 번을 반복해서 거듭 제곱해야지만 3이 만들어지는 수다.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네 번을 거듭해서 곱해야지만 3이 만들어지는 수다. 얘는 5번을 거듭해서 곱해야지만 3이 만들어지는 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는 그냥 제곱근 3, 세제곱근 3, 네제곱근 3, 5제곱근 3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지? 하지만 물어볼 때는 x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3의 제곱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 3의 세제곱근, 3의 네제곱근, 3의 5제곱근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면 몇 개죠? 2개가 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없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지? 왜 그러냐면 제곱이라는 그 순간에 이 x의 값이 양수건 음수건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문제처럼 너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누구냐? 그 근이 누구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밑을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물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플러스 거 하나, 마이너스 거 하나, 2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홀수 제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라면 홀수 제곱해서 플러스가 돼 있을 거고, 마이너스라면 홀수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홀수 제곱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부호가 바뀌질 않는다라는 얘기야. 짝수 제곱을 할 때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겠지만, 홀수 제곱일 때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있겠죠. 얘는 다시 짝수 제곱이니까 2개가 있을 거고요. 얘도 홀수 제곱이니까 하나만 있겠지.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다.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다.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다.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다. 됐죠? 자, 제곱하는 순간 무조건 부호가 뭐로 바뀐다 그랬지?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지? 근데 얘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제곱 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짝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세제곱했다. 그러면은 홀수 제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너도 마이너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제곱했을 때 누가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는 애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는 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까? 얘는 4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는 수다? 근데 4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홀수 짝수 제곱했기 때문에 부호가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너 같은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짝수 제곱할 때는 근이 많으면 몇 개? 2개.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요. 1개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홀수 제곱은 무조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너를 는 y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너를 는 y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봤을 때 y는 x의 a제곱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0,0에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거기에 y는 b라는 애를 그리는데 b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교점이 2개 생기고요. 너의 x의 값이 2개의 근이 되니까 양수근 1개, 음수근 1개 이렇게 2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b의 값이 0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b의 값이 0인 경우에는. 그럼 교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0이라는 근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b의 값이 이렇게 0보다 작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모일 때, 짝수일 때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같이 생긴 아래로 볼록인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근이 2개, 0일 때는 근이 1개, 음수일 때는 근이 안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얘기. y는 x의 a제곱을 그려야 되는데 이 a의 값이 홀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점의 대칭인 3차 함수 같이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B를 그렸는데 B가 양수면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양수군. 0이면 0이라는 거 근 하나 생길 거고, 음수인 경우에는 B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쪽에서 근이 하나 만나서 음수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거듭제곱 근을 얘기할 때 직접 구하라라고 물어본 문제에서 3의 제곱근이 누구냐, 3의 세제곱근이 누구냐, 3의 네제곱근이 누구냐, 3의 5제곱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짝수차냐 홀수차냐를 구별해서 근이 2개일 거냐 하나일 거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음수인 경우에는 뭐 한다? 만들어지는 값이 양수건 음수건 무조건 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거듭제곱 근을 구할 때는 짝수차일 때는 너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홀수차일 때는 너의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근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양수일 때 근 2개, 0일 때 근 1개, 음수일 때 근이 없고요. 양수일 때도 근이 1개, 0일 때도 근이 1개, 음수일 때도 근이 1개. 그래서 그래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에서 네 번째요. 자, 이제 근호를 가지고 수를 표현했잖아. 그지? 그 근호를 가지고 표현된 수의, 그지? 바로 성질이 뭐냐? 거듭, 제곱, 근의 성질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4. 근호를 가지고 있는 수끼리 곱할 때는 근호를 하나로 쓰고 그 속에 있는 수끼리 곱해서 루트 3, 4, 1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기억나죠? 그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제곱근 M제곱근으로 할까요? 자, M제곱근 A하고 곱하기 M제곱근 B. 같은 루트일 때, 같은 제곱근일 때는 곱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제곱근을 쓰시고 속에 있는 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제곱근끼리는 그죠? 루트를 하나로 쓰고 곱해도 된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M제곱근 A분의 M제곱근 B 이렇게 쓰면 같은 제곱근일 때 하나로 쓰시고 속에 있는 수끼리 나누기를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N제곱근 A를 다시 N번 곱하고 있다. 자, 요것도 뭐 장난이죠. 그죠? 풀었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곱하기 땡땡땡 해서 몇 개 곱하고 있다는 얘기야? N개 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결국 같은 제곱근끼리 곱하고 있으니까 얘는 N제곱근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해서 몇 개? N개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될 거잖아. 그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은, 이 과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고, 뭐 한다?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루트를 가지고 표현된 수의 거듭제곱조차도 뭐 한다?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제곱은 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몇 가지 성질 좀 더 봅시다. 자, M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근 A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얘는 M 곱하기 N의 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N 곱하기 P 제곱근 곱하기 A의 M 곱하기 P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P하고 P가 이렇게 약분해서 N 제곱근 A의 M 제곱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금방 기억할 건데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둬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앞으로 근호를 사용해서 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건 이제 중3 때 배운 얘기하는 거예요. 중3 때. 첫 번째 약속이 근호 안에는
근호 안에는 무조건 자연수만 써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자연수를 쓰더라도 기한이면 뭐 해라? 작은 거로 써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 근호를 가지고 나타낸 요 수는 분모에는 쓰지 말아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문제를 풀다가 결과적으로 만약에 루트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왔다. 그럼 이제 해석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하면 3분의 1이 되는 수를 요 근호를 가지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답안지에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 첫 번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근호 안에 뭘 써라? 자연수만 써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제곱근 3분의 제곱근 1 배웠잖아. 같은 제곱근일 때는 분모 분자 따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루트 입장에서는 3이라는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루트 입장에서는 1이라는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약속은 지킨 거죠. 당연히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뭘 했어? 두 번째 약속은 안 지켰어요. 세 번째, 분모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 유리화라는 작업을 다시 한번 거쳤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썼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나 같은 값을 나타내는 수지만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틀리고 답안지에다 이렇게 쓰면 맞는다. 이유는 너는 약속을 안 지킨 거, 너는 약속을 지킨 거. 마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답안지에다가 4분의 2라고 쓰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2분의 1이라고 기하분수를 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제곱근도 저렇게 근호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2제곱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 갈게요. 이런 느낌 한번 가지고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A에 봐봐요. 여기에 12라고 쓰고 여기에 24라고 쓸게요. 24? 아니, 여기다 6이라고만 쓰자. 여기에다가 6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12번 곱해야지만 A의 6제곱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봐봐. 제곱근 3하고 3제곱근 3하고 4제곱근 3하고 5제곱근 3하고 좀 쭉 보자고. 얘는 2번만 곱하면 3이 되는 애고 얘는 3번을 곱해야지 3이 되는 애고 얘는 4번을 곱해야지만 얘는 5번을 곱해야지만 3이 되는 애예요. 즉, 더 여러 번 곱해야지만 똑같은 3이 만들어지는 숫자니까 느낌적으로, 물론 이제 종류를 따지면 안 되는데 느낌적으로 뭐 한다? 여기 있는 숫자는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전체적으로 그 수는 작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수를 자꾸 뭐 하고 있다? 작아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제곱을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수, 제곱을 했을 때 3이 제곱이 되는 수, 제곱을 했을 때 3의 세제곱이 되는 수, 제곱을 했을 때 3의 4제곱이 되는 수 이렇게 보시면, 그죠? 얘는 제곱을 하면 3밖에 안 되고 얘는 제곱을 하면 9가 되고 얘는 제곱을 하면 27이 되고 얘는 제곱을 하면 81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지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자꾸 수를 커지게 만들어주는 애다 이런 얘기고요. 됐지? 거기에 바깥에다가 또 한 번, 그지? 거듭제곱하게 되는 요 수도 다시 얘를 수를 커지게 만들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요 수만 수를 작아지게 만드는 애고 여기에 있는 지수나 여기에 있는 지수는 수 자체를 뭐 한다? 자꾸 커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작아지게 해주는 애하고 커지게 해주는 애, 작아지게 해주고 커지게 해주는 애 약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지게 해주고 커지게 해주는 애는 곱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느낌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느낌적인 부분만 보시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쭉 비교해보면 얘는 6 곱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6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똑같이 곱해져 있는 이 6을 뭐 할 수 있다? 약분해서 제곱근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근호 앞에 있는 그지?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이 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수가 작아지고요. 여기에 있는 지수나 여기에 있는 지수는 점점 수를 커지게 만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8 제곱근 3의 12제곱 이렇게 한번 보면 얘는 숫자를 작아지게 해야 돼. 8번이나 곱해야지만 3의 12제곱이 되는 애구나. 얘는 숫자를 커지게 만들어주는 애구나.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 봤더니 여기에도 누구? 4 곱하기 2 여기도 4 곱하기 3 똑같이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 4하고 요 4가 약분이 되면 제곱근 3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약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고요. 그지? 커지게 해준다, 작아지게 해준다. 그 다음에 같은 거듭제곱근은 같이 써도 되고 따로 써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듭제곱근 표현하는 거 좀 잘 봤잖아. 그지? x의 4제곱이 7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긴 x가 누구냐? 누군지 모르겠다? 그 우리가 배운 대로 뭐 해주면 돼? 표현해주면 되죠. 밑에 대한 표현은 요 밑에 대한 표현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4번 곱해야지만 7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지? 7의 4제곱 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짝수제곱이다. 양수 꺼도 되고 음수 꺼도 된다. 보기는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4제곱근 7도 4제곱하면 7이 되는 애, 마이너스 4제곱근 7도 4제곱하면 7이 되니까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수를 한번 보자고요. 그 중에 하나. 자, 4제곱근 7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 자, 요렇게 표현된 수를 x다라고 봤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얘를 정말로 4번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를 갖다 똑같이 4번 곱하면. 그쵸? x의 4제곱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x의 4제곱이 7이 되는 수. 거듭제곱 근은 루트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4제곱근 3의 세제곱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너를 만약에 내가 또 x다라고 논다면, 그지? 내가 너를 갖다가 4제곱 해주고, 너를 갖다가 4제곱 해주면, 약분돼서 얼마? 3의 세제곱, x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3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만약에 3분의 1을 곱해준다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지수법칙 써서 3으로 바뀌고, 얘는 4분의 3제곱으로 바뀌겠죠. 자, 두 번째 얘기. 자, 지수의 확장 볼게요. 저기 지우지 않는 이유는 지수의 확장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 근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썼다 지웠다 할 거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수법칙은요, 이렇게 일단 국어적으로 단어를 하나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지수를 가지고 있는 수들, 또는 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들을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쓰는 법칙이 지수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지수가 가지고 있는 밑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둘 중에 하나 공통점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밑이 같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의 지수법칙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2를 5번 곱했고 2를 7번 곱했고 지들끼리 곱했으니까 결국 니네는 2를 몇 번? 12번 곱한 거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공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수법칙에서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결국 A의 M 더하기 N제곱 곱한 거랑 같아질 거다. 여기 지수법칙이에요. 뭐 할 때? 밑이 같을 때 쓸 수 있는 지수법칙이었죠.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다. 2의 7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그럼 너는 2의 7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여기에 7개 곱해져 있고 여기 5개 곱해져 있으니까 5개 약분, 5개 약분해서 결국 2의 제곱이 될 거잖아. 그지? 요 얘기를 여러분들 책에서 공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밑이 같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지수법칙 중에 하나였고요. 자, 다음에 지수가 같다. 자, 지수가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5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거 너무 다 응용 문제죠? 자,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이랬어요. 그럼 얘는 5번 곱한 거고 5번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하고 너를 먼저 곱해서 10, 너하고 너 먼저 곱해서 10, 너하고 너 먼저 곱해서 10, 먼저 곱해서 10, 먼저 곱해서 10,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곱해주면 결국 10의 5제곱으로 바뀌죠? 그 얘기는 2하고 5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5제곱해도 똑같다. 결국 2 곱하기 5의 5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은 A 곱하기 B의 m제곱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게 분배 법칙 쓰는 것처럼 A의 m제곱, B의 n제곱.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이런 거. A의 m제곱의 n제곱. 뭐 연습 문제 하나 간단하게 보시면 2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보면 얘는 3번 곱하겠다 2를, 얘는 4번 곱하겠다 괄호를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부터 보시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얘는 밑이 같은 애들 곱하고 있고 지수가 3, 3, 3이니까 2의 3 곱하기 4 해서 2의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하고 너를 곱하면 되겠다. A의 m 곱하기 n제곱. 요게 지수법칙입니다. 방금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얘기하면서 몇 번 곱하겠다라는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버릴 겁니다. 그지? 그 지수를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까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확장을 시켜버리면 지수가 갖는 유리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수가 돼버리냐 이런 거죠. 그지? 2의 3분의 5제곱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이 지수를 곱하기 한 횟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분명히 그래서 곱하기를 몇 번 반복해서 지수로 나타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분수 나타내요. 유리수를 이렇게 쓰면 2의 3분의 5제곱은 3분의 5라는 것 자체에 바로 뭐가 있어? 이게 지금 횟수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모르잖아. 그지? 그럼 과연 너는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만약에 x다라는 수라고 봤을 때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수법칙을 한번 써볼게. 자, 여기도 내가 세제곱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세제곱을 해주면 그죠? 이렇게 약분해서 2의 5제곱은 x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났더니 여기서 배웠던 거죠. 그죠? 여기 요 등식 뭐라고? 2의 5제곱 세제곱근 x 그죠? 2의 5제곱의 세제곱 근이 누구냐라고 헷갈려? 이거 쓰면 이렇게 되잖아. x 세제곱이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지? 그럼 2의 5제곱 우리가 뭐야? 자연수로 바꿀 수 있잖아. 얼마냐? 32냐? 32로 바꾼다면 뭐가 되는 거야? 32의 세제곱근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금했던 요 x가 바로 누구란 얘기야? 바로 32의 세제곱근이었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쓰면 그 x는 누구다? 3번 곱했을 때 2의 5제곱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였다라는 얘기야. 2의 3분의 5제곱이라고 쓴 이렇게 생긴 숫자를 내가 x라고 봤는데
그 x는 누구다? 이렇게 생긴 숫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x가 너면 결국 너하고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다? 2의 3분의 5제곱이다. 그럼 내가 궁금해했던 지수를 갖다 이렇게 유리수까지 써놓은 2의 3분의 5제곱이라는 너라는 수는 결국 누구였다? 세제곱근 2의 5제곱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저기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숫자를 작아지게 해주는 애고 너는 숫자를 자꾸 커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분수도 한번 봐봐. 분자는 수를 자꾸 커지게 해주는 느낌. 분모는 수를 자꾸 작아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수가 커진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커지게 해주는 수는 커지게 해주는 자리로, 작아지게 해주는 수는 작아지게 해주는 자리로 가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거듭제곱 근 우리가 구해가지고 표현을 아까 해봤었잖아. 그지? 거듭제곱 근, 그러니까 근의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근의 표현이 바로 n제곱근 a의 뭐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였는데 결국 너가 지수를 유리수를 확장을 시켜놓고 나니까 누구랑 똑같았다? a의 n제곱분의 b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제곱 근에 대한 루트에 대한 표현을 지수의 유리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수로 확장을 시켰어도 뭐한다? 지수 법칙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야? 묶어서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지? 얼마든지 뭐 한다? 근호로 써도 되고 지수로 써도 되고 2의 7분의 3제곱 너는 지수가 유리수인 걸로 봐서는 누구였다? 거듭제곱근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7번 곱했을 때 2의 세제곱이 될 수 있는 수. 작아지게 해주는 애는 작아지게 해주는 자리로, 커지게 해주는 애는 커지게 해주는 자리로.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건 수를 이렇게 표현하건 이렇게 표현된 수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된 수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가서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긴 수를 이렇게 생긴 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이유는 여기에서는 지수 법칙이 없지만 여기에서 뭐가 있으니까? 지수 법칙이 있으니까 수를 너처럼 만들어 놓고 다루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거듭제곱부터 공부를 하긴 했고 거듭제곱 근, 루트로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였다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유리수 확장이 됐을 때 2의 7분의 3제곱 이런 것도 똑같이 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한다? 자연스럽게 다뤄줘도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뭐냐면 홀수 제곱일 때는 여기가 음수가 돼도 되지만 짝수 제곱일 때는 여기 안에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챙겨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뭐 요런 얘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5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들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지수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는 너가 음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어디에 있다? 분모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를 5의 3분의 2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너는 다시 지수가 뭐를 했으니까 유리수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표현이니까 얘를 루트로 표현해도 되겠다. 작아지게 해주는 애는 바깥으로, 커지게 해주는 애는 안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뭐 다시 쓴다면 세제곱근 25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처리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가시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5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지수가 유리수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나는 뭐 하겠다? 근호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1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얘는 거듭제곱 근의 표현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는 요 분자로 넣어서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너는 세제곱근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모에 또 다시 루트를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우리가 배웠던 유리화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기초적인 얘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지고 봤더니 뭐에 대한 얘기였다? 지수에 대해서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지만 그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가 근을 갖다가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고 근호로 표현된 수가 바로 유리수를 지수로 표현된 수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수였다. 요게 주 핵심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나타났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로그로도 넘어가야 돼요. 로그로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로그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써놨던 요 등식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요 내용만 먼저 정리해 놓고 갈게요. A의 n제곱 B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G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곱해주는 요 횟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미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용어인데 너를 계산해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수, 얘를 우리가 진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 로그 단어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밑과 지수와 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지수를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했다?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까지도 확장을 했고요. 뭐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확장을 해도 걔가 분명히 수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루트 2 제곱도 분명히 수로서의 뭐한다? 의미를 가지는 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 중요한 건 요거죠. 유리수를 확장한 건 바로 거듭제곱근의 다른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을 물어보는 문제, 밑이 난 지금 밑을 표현을 해야 되고 밑을 지금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거듭제곱 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궁금하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로그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거 봐봐. x가 있어요. 7제곱 했더니 5가 된대요. 나는 이렇게 생긴 요 x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해. 그래? 그럼 그 x가 어떻게 생긴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5의 7제곱 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7번 곱해야지만 5가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5가 되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대한 표현은 루트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등식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5의 x제곱이 8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과연 5를 몇 번 거듭제곱해야지 8이라는 수가 만들어지겠느냐? 그런 지수, 그런 이 x값이 존재하느냐?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다? 그 x는 로그 5의 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거듭제곱은 반복해서 곱하는 모양, 곱하기의 반복을 거듭제곱, 바로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거듭제곱 근이라는 얘기는 이 등식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B의 A제곱 근, 이 X에 대한 얘기, 방정식에서의 근을 물어보는 것처럼 밑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거듭제곱 근이었고, 걔를 갖다가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바로 근호를 가지고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을 직접 구할 때는 짝수 제곱이냐 또는 홀수 제곱이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2개 있을 거냐, 하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니면 무조건 1개일 거냐에 대한 얘기까지. 그 얘기도 빼먹긴 했는데, 기억해보면, 5제곱근은 일단 근은 5개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실수로 되어 있는 근은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즉, 근호를 가지고 표현된 수, 곱하기 할 때, 나누기 할 때, 어떻게 사용되면 되는지, 아까 이게 여기서는 기억하는 게, 숫자가 커지게 해주는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는 숫자를 작아지게 해주는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는 수를 좀 커지게 해주는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도 수를 좀 커지게 해주는 숫자니까 커지게 해주는 애하고 작아지게 해주는 애는 약분이 가능하고요. 커지게 해주고 커지게 해주는 숫자는 곱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로그까지 같이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들 꼭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